다른 엔지니어링 어떤 엔지니어링이 있을까요? 잭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Hi Chris, what's up? Hi Jack. Could you tell me what other majors there are in the civil category? Civil category. So under civil category, we also have mining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Can you be more specific about the transportation engineering? What is it? So okay, transportation engineering. That's more or less concerning the designing, the maintenance, the planning of all transportation things that you can really imagine, from air, highways, all the way to even spaces. Actually.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잭 너무 잘하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엔지니어링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긴 하거든요. 약간 보면 도시공학 이런 건데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크리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스템, 공대, 엔지니어링, 미국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좀 노려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걸 좀 많이 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되게 뛰어난 선생님이신 크리스 선생님하고 같이 미국 대학교에 엔지니어링 필드에는 어떻게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딥다이브 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도 또 되게 뛰어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되게 뛰어나신 크리스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크리스 선생님을 갖다 좀 이렇게 모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들어서 부모님들하고 되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전공을 딱 선택하고 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과 팀과 칼라를 갖다 제대로 만들 수 있어서 되게 베니핏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전공을 갖다 좀 약간 미리 정하고 가는 방향을 좀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되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 물론 없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있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필드에 대해서 공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다 보면 되게 몇 개 안 되는 그 공대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대? 엔지니어링, 뭐 some kind of engineering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셔서 정말 공대가 정말로 많은 종류의 그 필드가 있거든요. 전공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공대에는 어떤 종류의 메이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시게 되면 되게 학교별로 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칼리지, 칼리지별로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칼리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뭐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공대, 엔지니어링 칼리지, 이 공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인트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과에서 여러 가지 계열들, 컬리지들이 있는데요. 그 일단 이제 큼직하게 나누자면은 이과대, 그러니까 이제 Natural Science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학을 이제 다 통틀어가지고 Engineering 쪽 그 단과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왜 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지를 잘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가다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둘 다 과 계열 학문이고, 그리고 수학을 되게 자주 쓴다는 거는 이제 공통적이긴 하지만 서로 단과대별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수학과나 물리학과, 화학과, 뭐 생명과학과 이런 이제 메이저들이 있는 그 자연과학 대학 쪽은 좀 이제 순수 학문을 되게 이제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수학적 저기를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이제 좀 추상적인, 제 이제 의견이지만 정말로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보통 이제 진짜 그 학문, 이제 수학과면 진짜 수학 그 자체를 판다던가, 아니면 물리학과면 진짜 물리 그 자체를 판다던가. 그 이과대학에서는 이런 좀 진짜 그 학문 그 자체 순수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면은, 공학에서는 그걸 이제 이과대학 쪽에서 나온 그런 수학적 이론들이나 뭐 물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유동 현상이나 그런 이제 thermodynamics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제 터빈 기계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실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엔지니어들은 이제 현실과 약간 그 추상전 그 사이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대학교에 있는 리버럴 칼리지 안에 있는 순수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매스 같은 경우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공과대학 안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엔지니어링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필드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많은 필드 안에서 엔지니어링을 갖다가 만약에 대학교를 갔었을 때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엔지니어링 핏이 맞는 걸 갖다 좀 잘 메이저를 갖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좀 저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랑 로켓에 관련된 게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기계에 이제 어릴 때부터 진짜 엄청 막 뭐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수학적 물리적인 베이스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이제 원래 평소에 관심사로 쭉 대학교까지 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링이 맞나 안 맞나를 그나마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엔지니어링 같은 메이저들 이제 전공들에 좀 적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정 뭐를 보고 이제 그 요즘에 또 MBTI에서 너 T야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진짜 T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뭐 말을 봤을 때 그걸 이제 좀 머리로 이제 마음보다 머리로 이해하려는 친구들 그런 아니면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즐겨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공대에 가서도 그거를 이제 그 전공 과목에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분석하는 사고를 맞아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본인의 관심사 중에 순수 학문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이제 취미가 뭐 약간 좀 이공계 그런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에 살짝씩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계속 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가장 되게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게 되면 제가 좀 이렇게 미국 대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에 가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엔지니어링을 예를 들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1, 2학년 때 공부를 해보다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바이올로지로 전공을 갖다 트랜스퍼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 경우는 펜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학생들이 언더그래주에이트 들어왔었을 때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뭐 다양한 뭐 바이오, 케미, 피직스를 갖다 공부하긴 했으나 그 전공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undeclared, undecided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introductory 코र्스를 해가지고 딱 가서 그냥 엔지니어링 필드 모든 학생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이거는 어떤 엔지니어링, 이거는 다른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배우는 거라고 학생들한테 엔지니어링 필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끔 도와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왔을 때 이게 90, 11, 12학년 학생들이 어쨌든 아이비리그나 명문 대학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갖다 지원하려고 할 때 전공을 좀 선택을 해서 색깔을 갖다 좀 빨리 어렸을 때 좀 찾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엔지니어링 필드를 갖다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들은 엔지니어링 필드가 어떤 엔지니어링 필드가 있는지 너무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 능력을 갖다가 즐겨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필드를 선택하면 좋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딱 근데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엔지니어링 필드를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대학교를 갖다 잘 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필드를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파트는 뭐냐면 difficulty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엔지니어링 필드가 내가 피직스를 좀 잘해? 내가 케미스트리를 잘해? 이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정말 엔지니어링 필드에 들어간 학생들은 정말 거기에 미쳐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보게 되면 이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이제 1학년 때 보면은 without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필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첫 번째 수업을 들어보고 이게 넘사벽이라는 걸 느껴서 학생들이 좀 포기하게끔 하게 하는 게 without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difficulty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 전공을 갖다 선택할 때 이 difficulty를 갖다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직접 그 가서 체감을 하는 것밖에는 이게 제일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정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AP나 뭐 SAT 시험 보고 막 뭐 프로젝트 하고 스펙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 대학교 수업을 미리 약간 땡겨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AP 말고 이제 진짜 대학교 수업을 땡겨와가지고 들으면은 그게 이제 진짜 체감이 오는데요. 일단 대학교 수업은 고등학교랑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른 게, 고등학교는 이제 뭔가 약간 쉽게 풀리는 경향성이 있고 다 풀이 방식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과목으로 갈수록 이게 약간 좀 그 고등학교에서 한층을 넘어가지고 대학교에서는 좀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그 컨셉 자체가 너무 막 고차원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해도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좀 되레 이제 덜컥 겁을 먹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readout하게 이렇게 어려운 챌린징한 거를 학생들한테 바로 이렇게 딱 접근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너무 학교에서도 보다 보면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딱 손을 놓게 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몇몇의 학생들을 이렇게 딱 끌고 가는데, 이렇게 without이, 그러니까 difficulty,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주게 되는 공대에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도로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제 문제들은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챌린징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그 문제를 실생활에서 풀 때도 엄청 챌린징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대학교 코스웍을 벗어나가지고 뭐 아카데미아 연구로 간다던가 인더스트리로 간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 이제 선녀예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나 아카데미아 쪽에서 이제 연구 난이도를 그 이제 리거에 이제 어느 정도 맞추려면은 대학교에서 그만큼 또 이제 그걸 이제 준비를 시키게끔의 수준으로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대학교 때 과목들이 되게 고등학교에 비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그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제 밈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이제 난이도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 막 잠 못 잔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살짝 MSG를 친 거긴 한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게 대학교 언더그라드로 가면은 한층 확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실제 아카데믹 공학 필드에서 상담에서 나가서 이 학생들이 적응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때부터 이 엔지니어링 필드 갖다가 학생들을 갖다가 아카데믹으로 이렇게 리거러스하게 올리면서 학생의 실력을 갖다 좀 올려서 좀 적응할 수 있게끔 미리 어떻게 보면은 스태핑 스톤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드아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부러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그냥 일부러 페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터프하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시키려고 진짜 다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낙오자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라서 이제 근데 그게 오히려 낙오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핏이 안 맞게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결정을 해주는 좋은 그러니까 낙오 되는 거긴 한데, 이제 그 뭐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링 필드하고는 이제 적성이 나랑 안 맞는 거다. 맞아.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근데 엔지니어링 필드 위드아웃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날리지는 없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긴 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패션은 있어요.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위드아웃 시스템에서 노력만 하면 그래도 엔지니어링에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약간 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그 코스웍 이런 거에 이제 남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이제 저 프레시맨 때 그렇게 좀 평균 아니면 평균 약간 아래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도 그러면 대학교 때 엄청 뛰어난 게 아니었네,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는 되게 이제 그쵸 좀 놀지 그렇게 많이 노는 성격도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코스웍을 막 그렇게 점수를 잘 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러다가 약간 그 이제 기계, 그래도 제가 이제 기계 쪽에 대한 관심도는 항상 높았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공 과목을 본격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올랐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약간 항공, 유체역학 이쪽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때 완전히 관심이 팍 불붙어가지고 어이구. 그때부터 이제 쭉 하고는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without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도랑 열정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걸 갖다가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긴 하죠? 봤을 때. 맞아요. 이제 그 수학적인 리고가 좀 빡세긴 한데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수업 끝나고 술 먹으러 놀러 가고 그럴 때 이제 열람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건 왕따 아니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pay off in the end.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냐면 엔지니어링 필드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without 당에서 1학년 때 두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엔지니어링의 그 difficulty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좀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requirement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엔지니어링 그 코र्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90, 11, 12학년 동안에는 좀 사이언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좀 미리 선행을 했던 학생들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리고가 높은 바이오, 케미, 피직스 이러한 사이언스 과목의 리고 높인 학생들이 좀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좀 더 성공하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자기 이제 관심 있는 전공에 관련된 사이언스 과목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수학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갈고 닦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옛날에 AP Physics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물리가 약간 이제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였고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쓰여진 언어가 수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외계인의 네. 언어. 그래서 수학을 모르면 그지만 그 얘기, 그 학생들한테 맨날 그 얘기하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희들은 아느니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냐면 너가 만약에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면 그 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바로 그 언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애들이 갑자기 순간 막 헉, 멋있다? 그러면서 약간 싫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찾은 내용이라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용 설명서도 사실상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나 뭐 화학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학이 쓰이기 때문에 수학을 진짜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제가 아는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그 수학이랑 이제 물리 두 가지의 이제 에너지를 두면서 이제 물리만 잘하는 사람들한테 수학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오. 그리고 근데 반대로 이제 수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리 관련된 거를 던져주면은 정말 잘한다고. 그러면 경우가 결론적으로 물리, 피직스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할 때도 항상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수학을 베이스가 탄탄해야 이런 연구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수학을 끊임없이 이제 찾아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연구를 할 때도 이제 물리적인 너무 이제 아무래도 항공공학이니까 물리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수학적인 감은 잃지 않으려고 계속 수학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고등학교에서도 그 뭐 엔지니어링 간다고 나는 이제 뭐 과학만 할 거야 이제 수학 안 할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학은 진짜 약간 기본기로 계속 다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고요.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 이렇게 스템과 엔지니어링 필드를 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이 전공을 갖다 좀 선호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ROI 때문인 것 같거든요.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전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잡을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리턴 되느냐. 어쨌든 그 수익 구조에 관련돼서도 이 학생이 엔지니어링 필드로 갔었을 때 연봉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진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Sociology, 그 다음에 Liberal Arts College 이쪽에 비해서 이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ROI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받는 연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학생이 가는 학교라든지 거기서 GPA가 얼마였는지 아니면 어떤 트랙을 땄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 진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진짜 이게 일반화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 쪽 이제 메이저들이 그 리버럴 아츠보다 일반적으로는 더 잘 버는 게 이제 통계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짜 엔지니어링이 이제 돈이 벌리는 걸로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지만 또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이제 연봉이 높냐면은 그만큼 또 이제 리거러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핏이 이제 연봉 같은 거를 떠나서 약간 이제 엔지니어링은 진짜 핏이 잘 맞아야 돼요. 그게 핏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스템이나 엔지니어링을 갔었을 때 미국에서 잡을 잡는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100K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갖다 받는 게 뭐 14만, 2만, 20만 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연봉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봉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도 여전히 과거에 많은 어쨌든 희생과 공부와 이런 것 좀 약간 세크리파이스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리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필드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한테 여전히 인기가 있는 건 이건 요즘의 트렌드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필드에 대해서 이제 개괄,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무엇인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 전공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나중에 그 연봉이나 이런 걸 갖다 얼마나 버는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메이저에 관련돼서 어떠한 엔지니어링이 있는지를 갖다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걸 좀 되게 많이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막 놀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순수 과학, 뭐 케미칼 관련된 전공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쭈르륵 리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엔지니어링 정말 많은 필드가 있구나.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구나. 이 파트를 전 이번에 좀 약간 좀 에듀케이트 해드리고 싶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엔지니어링 필드의 여러 가지 캐러고리 중에서 첫 번째 팀이 되는 캐러고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전공을 다 읊으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도 많고, 이거를 진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엔지니어링으로 불러야 될까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긴 해요. 맞아. 대체적으로 이제 좀 이제 굵직하게 계열들을 이제 몇 개로 나누자고 그래도 하면은, 쉽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좀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인 아니면 뭐 생명과학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는 엔지니어링 전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캐러고리를 갖다 제가 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엔지니어링 필드라고 하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약간 그 세포나 미생물학 이런 거에 이제 조금 관련된 엔지니어링 필드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링, 맞아요. 몰레큘러 엔지니어링, 셀룰러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런 약간 좀 세포, 생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미세한 생물들을 다루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엔지니어링의 그 학부모님들도 이제 옛날에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그 막 옛날에 뭐 취업 깡패 3대장 막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화를 담당하는 그 전공인데요.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학공학과. 맞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 화학을 다루는데, 화학을 그냥 진짜 순수 그 화학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넓게 가서는 정말 정유소 막 이런데 이제 기름 이런 관련된 케미컬 프로세싱 이런 쪽까지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맞아요. 정말 그것도 맞고요. 요즘에 케미컬 엔지니어링에서는 또 어느 쪽가로 또 학생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되냐면요. 요즘에 그 전지 그리고 전자, 그래가지고 자동차에서 그 배터리 관련된 쪽으로 왔을 때도 나가서 학생들이 잡을 많이 가는 게, 케미컬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학생들이 뭐 LG 솔루션 배터리 이런 관련된 만드는 것도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약간 부모님들이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environmental engineering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food engineering 이런 전공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environmental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요즘 따라서 이제 기후 위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를 어떻게 약간 클린하게 만드는지, 아니면은 이런 환경 같은 건 어떻게 이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food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식품공학과인데요. 그 식품공학과에서는 이제 좀
CJ 혹시 아시나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써? CJ가 이제 식품공학과 쪽에 이제 진짜 탑인데 맞아요. 이제 약간 좀 푸드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이제 냉동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보존을 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엔지니어링이 있냐면 이제 genetics 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유전학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genetics 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 또 네. 연봉이 또 되게 높은 petroleum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petroleum 엔지니어링이 요즘 따라서 진짜 엄청나게 핫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그 chemical 엔지니어링의 한 계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정유소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거 이제 프로세싱하는 그런 거, 뭐 터빈 사이클이나 그런 것들 이제 분석하는 거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terial science가 또 있죠. 이것도 맞아요. 요즘 되게 핫한데 이제 신소재라고 옛날에는 맞아요. 이제 그 금속공학과라고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신소재로 많이 바꿔가는 추세고 이제 진짜 똑똑한데 크리스? 옛날에 이제 뭐 그냥 진짜 금속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재 그 자체를 다뤘다면은 요즘에는 맞아요. 반도체 쪽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신소재 쪽에서도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배터리, 그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되게 활발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페이퍼 사이언스 뭐 이것도 막 요즘 엔지니어링 하는데 약간 좀 웃기긴 하고. 페이퍼 사이언스는 진짜 약간 어느 쪽에 넣어야 될까 싶긴 한데 이게 진짜 거기 안에 있는 그냥 소재 안에 있는 걸 보면 뭐 보면, 신소재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진짜 나아가서 그 막 약간 그 bio inspired material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뭐 바이올로지 쪽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되게 진짜 애매한. 엔지니어링이 이제 세분화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게 해야 되냐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케미컬 쪽으로 가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케미컬이라고 하면 좀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이건 뭐 말을 안 해도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케미컬 쪽에 관련 있는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면 텍스타일 엔지니어링 요것도 미국 대학교에서 좀 많이 어쨌든 각광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태슈 엔지니어링까지 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다다다닥 하고 케미컬 계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진짜 세분화 시키면은 이렇게까지 다 이제 쫙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제가 큰 캐러고리 중에서 첫 번째 캐러고리가 이 케미칼에 관련된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학생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거에 관련돼서 패션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이렇게 전공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 좀 있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도 막연히 엔지니어링이 뭐지?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내가 이쪽에 관심이 더 많구나. 인바이러멘탈 엔지니어링에도 내가 좀 관심이 많구나. 그냥 인바이러멘탈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바이러멘탈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는 거구나. 내가 처음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는 바이올로지에 더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는 이제 공대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뭐 다 그러진 않고요. 맞아요. 이거 하다가 약간 진짜 막 수학과 물리학과 이쪽으로 트는 사람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막 엔지니어링 한다고 진짜 엔지니어링만 판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스템 안에서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케미칼 캐러고리를 갖다 알아봤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엔지니어링 하면 굵직하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빌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시빌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Civil Engineering 그 학문 자체도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로 토목공학과라고 맞아요.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콜롬비아 칼리지에 대해서 좀 특색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좀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콜롬비아 에세이를 준비하기 전에 이번에 새로 나온 콜롬비아 에세이 토픽을 좀 잘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콜롬비아 에세이 프롬프트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 prompt. List a selection of texts, resources, and outlets that have contributed to your intellectual development outside of academic cour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ooks, journals, websites, podcasts, essays, plays, presentations, videos, museums, and other content that you enjoy.
벌써 이 자체 에세이 프롬프트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 특색이 확 느껴지는 에세이인 것 같긴 한데 이 에세이 프롬프트는 어떤 것을 학생들한테 좀 알아보려고 나온 에세이 같으세요? 네, 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에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건 약간 그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이제 나열 리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